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를 기다리는 한화의 상대는 삼성입니다. 삼성과 한화가 가을 무대에서 맞붙는 건 2007년 준 플레이오프 이후 18년 만인데요. 가을 야구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지난 3일 K리그1 제주와 전북의 경기에서 발생한 판정 논란에 대해 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오심을 인정했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프로평가 패널회의 결과 전북 전진우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제주 장민규에게 발을 밟혀 넘어졌는데도 경기를 그대로 진행한 건 오심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심과 VAR 심판은 이번 주만 K리그1 정규 라운드 최종전에는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잡이 해리 케인이 두 골을 몰아친 잉글랜드가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라트비아의 5대0 대승을 거두고 6연승으로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아시아의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고 아프리카 예선에서는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네갈이 조 1위를 확정짓고 본선행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랭킹 세계 1위 안세영이 덴마크 오픈 여자 단식 32강에서 스페인의 세계 90위 클라라 아주르멘디를 상대로 33분 만에 2대0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올랐습니다. 안세영은 내일 세계 28위 일본의 니다이라 나츠키와 8강 진출을 두고 격돌합니다. 2028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에 나설 미국 남자 농구 드림팀의 사령탑으로 에릭 스폴스트라 미국 프로농구 마이애미 히트 감독이 낙점됐습니다. 스폴스트라 감독은 2027 카타르에서 열리는 남자 농구 월드컵과 2028년 LA 올림픽에서 미국 남자 대표팀을 지휘합니다. 황보관 전 대한축구협회 대회기술본부장이 2026년 프로축구 K리그2 무대에 나서는 파주 시민프로축구단의 단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가을 야구는 삼성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일찍 확정 지으면서 며칠 쉬어가게 됐습니다. 네, 어제 열렸던 SSG와의 경기에서 5대2로 승리를 거뒀죠. 사실 삼성하면 역시나 타격의 팀이었는데 네. 어제도 보란 듯이 이 디아즈와 이재현의 백투백 홈런을 앞세워서 8회에 극적으로 또 경기를 뒤집고 마무리를 통해서 이제 삼성이 시리즈 전적 삼성 1패로 이제 SSG를 제압하면서 소위 말하는 역수입에 성공을 이제 했는데요. 업셋에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일정이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원래대로였으면 이제 토요일 날 시작을 하는 스케줄이었을 텐데 5차전에서 이제 4차전에서 끝나게 됐고 또 이제 중간에 우천 수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하루 일찍인 금요일부터 플레이오프 1차전을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다리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명백한 카드이기 때문에 1차전 선발을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네. 코디 폰세거든요. 그렇죠. 뭐 모든 많은 팬분들이 아마 예상했을 굉장히 놀라웠죠. 코디 폰세가 선발로 나온다는 네, 게. 그러니까 네. 말이죠. 반면에 삼성은 아직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최원태냐 가라비토냐를 두고 아마 박지만 감독은 마지막까지 고민을 거듭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일단 플레이오프 전망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어제 있었던 축구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대0 승리했어요. 네. 지난 10일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0대5 완패를 당하고서 네. 예, 그리고 지금 나흘 만에 치른 이 A매치 평가전 파라과이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우리가 파라과이를 눌렀습니다. 전반 15분에 엄지성 선수, 후반 30분에 오현규 선수가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뭐 경기 이제 스코어상으로는 뭐 2대0 꽤 만족할 만한 그런 뭐 스코어 성적 뭐 이렇게 그렇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내용적인 면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사실 좀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보다가 이제 9월 A매치 2연전 이후에 좀 야심차게 내놓았던 이른바 손톱. 전반 공격수의 손흥민 선수가 좀 어느 정도 공격적인 역할을 잘 해낼 것이냐 이게 좀 이번 경기에서 좀 관건이었는데 네네. 이번 경기에서도 이 전반 45분만 뛰긴 했습니다만은 슈팅과 또 기회 창출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네, 두 이제 부문에서 모두 이제 0을 이제 그 수치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결국은 후반에도 교체 아웃이 됐고요. 네. 경기 내내 뭐 이렇게 속 시원한 그런 경기력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선을 앞두고 지금 팀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는 합니다만은 네. 지금 이번 이 남미 팀들과의 평가전을 통해서 우리의 과제를 좀 더 많이 확인했던 그런 2연전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온라인 여론에서는 베스트 댓글이 그거더라고요. 승리 당했다. 아하하. 네, 그러니까요. 아마도 이제 그 경기 자체에 대한 불만감을 그런 식으로 표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보고 넘어갈 점은 승패를 떠나서 월드컵이 이제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절반 이상 비었던 것 같던데요. 그렇죠.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들어온 관중 총 집계가 22,206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20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10년 전이죠. 자메이카와의 평가전 때 28,105명이 들어온 이후로 이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3만 명을 채우지 못한 게 10년 만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당장 나흘 전에 있었던 이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6만 명이 넘는 관중이 운집했던 것을 좀 감안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로는 물론 파라과이 선수들의 어떤 그 네임밸류가 조금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브라질과의 그 경기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경기력에서 오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좀 최근에 이 축구협회를 보고 있는 팬들의 어떤 따가운 시선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날 파라과이전에 운집한 22,206명의 관중은 A매치가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경기가 총 72경기입니다. 72경기 가운데 6번째로 적은 관중 수고요. 코로나 이후로만 집계를 해봤을 때는 최소 관중입니다. 네.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대표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야 할 상황인데 역으로 조금 시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좀 의연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낯설다기보다는 그래도 와주신 팬들 앞에서 좀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뛰어야 되는 것이 프로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고 뭐 추석이 겹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의연하게 넘겼으니까 이제는 뭐랄까 좀 선수들이 해야 할 일보다는 그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발빠르게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어제 이제 행사 중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A매치 최다 출전 기록 관련 그렇죠. 행사가 네. 있었잖아요. 10전 행사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 행사에는 또 특히나 이 기록을 갖고 있던 이 차범근 전 감독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또 축구대표팀 입장에서는 이런 손흥민 선수의 대기록에 대해서 뭔가 또 많은 박수를 받고 팬들의 환호 속에서 좀 축제 분위기에서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을 텐데 아무래도 좀 관중들이 상당히 좀 적었던 상황에서 이제 이 행사가 열려지다 보니까 좀 뭔가 이제 현장 분위기는 좀 많이 머쓱했던 그런 좀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뭐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이런 유럽파 슈퍼스타들이 총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관중이 이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뭐 우리 축구계나 뭐 축구협회 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또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축구 이야기는 뭐 간단하게 짚기로 했고 내일과 모레 또 나눌 예정이니까요. 네. 이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야구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레이오프 대진 한화와 삼성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규 시즌에서도 삼성하면 창, 그리고 한화하면 방패 정말 대표적인 대결로 요약이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 와중에 삼성이
또 하나의 방패가 생겼습니다. 선발진에서 최원태, 가라비토, 원태인, 후라도 뭐 이 네 명의 선발진이 모두 지금 호투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최원태의 호투가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과연 1차전 선발,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 최원태 또는 가라비토 중 누구로 가져가더라도 최근 페이스가 두 선수 다 좋기 때문에 폰세, 와이스, 문동주, 류현진으로 이어지는 한화 선발과도 해볼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비록 4위로 와일드카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업셋을 또 해냈고 최근에 장점인 타격도 살아나고 마운드까지 좀 굳건해진 상황이라서 이 기세가 꽤 매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매서운 삼성에게 SSG가 업셋을 당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승부의 분기점이 됐던 거는 3차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앤더슨의 장염 변수가 결국에는 시리즈 향방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앤더슨 선수가 준 플레이오프 전부터 이 장염 증세 때문에 컨디션 조절에 좀 난조를 보였었거든요. 그리고서 이 앤더슨 선수가 원래는 1선발로 나서서 뭔가 이 기선 제압을 하고 그 뒤에 이제 SSG가 뭐 화이트라든가 뭐 김광현 선수를 이제 적재적소에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아마 보관을 가졌을 텐데 이 부분이 좀 1차전부터 망가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SSG의 투수 운영 부분에서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앤더슨 선수가 3차전에서 3회까지밖에 못 던졌죠. 3실점 2자책으로 기대에 못 미치면서 결국은 좀 중요한 순간에 에이스 역할을 하지 못했었고요. 무엇보다가 이런 또 큰 경기에서는 또 이 가을에 이제 미친 남자 미친 사나이가 이제 한두 명씩 이제 나왔었는데 SSG에서는 참 이번 이 준 플레이오프 팀 타율이 1할 7푼 3리, 홈런 4개, 11타점, 11득점에 그쳤습니다. 이 정도면은 득점이 지금 거의 뭐 평균 뭐 3점에도 못 미치는 그런 성적을 냈다 보니까 뭐 지금 빈약한 공격력이 이번에 좀 발목을 잡혔고요. 에레디아 최정, 한유섬 이렇게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중심 타선 역할을 해야 될 선수가 모두 이번 준 플레이오프에서 1할 때 타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총체적으로 좀 허점을 난국을 이제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또 그 SSG 하면 사실 불펜이 강한 팀으로 리그에서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준 플레이오프에서만 본다면 삼성의 불펜이 더 좋아 보였어요. 사실은 뭐 두 팀 다 한 번씩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삼성에서는 영건 특히 배찬승, 이호성 이 두 선수가 흔들리는 불펜진의 중심을 잡아줬던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경기를 좀 돌이켜 보자면은 이 후라도 선수가 7회까지 굉장히 호투를 보여주고 나서 김태훈이 올라온 이후에 또 이제 역전을 득점을 허용하면서 위기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배찬승이 노아웃 3루에서 이제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삼진을 잡아내면서 이 위기를 또 넘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뒤에 올라온 이호성도 위기를 넘겼고 반면에 SSG 같은 경우는 이로운 선수가 아무래도 좀 잦은 등판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 결국에는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막강한 마무리라고 볼 수 있는 조병현 선수도 2차전에서 승리하긴 했습니다. 블론 세이브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불펜은 상수라고 보기에는 변수가 워낙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SG는 타선이 살아나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삼성의 기세를 하나가 어떻게 잠재울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 SSG가 불펜의 팀이라면 사실 하나는 선발의 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은 아까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장점이 극명화된 두 팀의 대결이거든요. 폰세, 뭐 와이스, 그다음에 문동주, 류현진까지 정말 이 선발 투수의 이 역량만 놓고 보면은 뭐 이번 시즌 정규 시즌에서 뭐 거의 탑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물론 LG도 이제 4명의 선수가 이제 10승 이상을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어떤 무게감, 어떤 이 밸런스 이런 부분에서는 한화 선발진이 올 시즌 뭐 거의 최고였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한화가 지금 좀 쉬었단 말이에요. 삼성은 지금 최근에 이 와일드카드 시리즈와 준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분위기를 탄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화 입장에서는 물론 연습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앞서서 치렀던 이 삼성의 어떤 그런 기세를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억누를 수 있을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올 시즌에 삼성과 한화가 상대 전적이 8승 8패입니다. 박빙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느 팀도 이제 물러서지 않았던 그런 또 정규 시즌 성적을 냈기 때문에 정말 이 흥미로운 이 플레이오프 매치업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섣부릅니다만 두 네. 분은 이 두 팀의 대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네. 일단 저는 한화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한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진 그리고 불펜까지도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런데 타선이 항상 약점으로 좀 지적을 받아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가을 야구 앞두고 한화가 연습 경기를 4차례 했습니다. 연천 미라클 상무랑 경기를 했는데 16대2, 9대0, 12대6, 14대4 네 경기 모두 전부. 굉장히 타격이 페이스가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한화가 이 페이스를 끝까지 좀 이어갈 수 있다면은 의외로 삼성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무결점의 팀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이게 상대가 연천 미라클 상무는 2군 팀이기 때문에 삼성과는 또 다르겠죠. 하지만 한화 입장에서는 최근에 분위기가 삼성 못지않게 좋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사실 삼성이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서 과연 SSG를 어떻게 이제 상대하느냐 이게 좀 사실은 좀 관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5차전 이전에 삼성이 끝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두 경기 그러니까 지금 이틀을 쉬고 금요일부터 이제 지금 네. 플레이오프에 돌입을 하죠. 삼성이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 시즌에도 지금 플레이오프에 지금 2년 연속 진출했습니다. 또 한국 시리즈에 또 진출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을 야구 경험, 최근의 어떤 기세, 특히나 이제 걱정을 했던 이제 디아즈 선수가 또 홈런이 그렇죠. 또 터졌다는 부분.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이제 봤었을 때 기세의 삼성이 아하. 좀 더 앞서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누가 얘기든 삼성이 그 5차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거는 팽팽하게 네. 펼쳐질 것 같다. 네,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한화 그리고 삼성 이렇게 두 분이가 나뉘었는데 틀리는 분은 이제 하차하시는 걸로. 네. 안 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메이저리그도 가을 야구 한창입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로는 김혜성 선수가 가을 야구 무대를 미국에서 밟고 있는데 근데 모습을 자주 볼 수는 없어요. 엔트리에는 포함이 됐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교체 출전으로만 나오고 있고 출전한 경기도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 연장 10일에 대주자로 나선 게 전부였습니다. 비록 그날 경기에서 투수 실책을 유발하는 결승 득점 올리긴 했습니다만 이후로 좀 타격감이 좋지 않다 보니까 대주자 혹은 대수비 요원으로만 분류되어 있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는 LA 다저스 대 미러키 브루스의 대결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이 내셔널리그에서 특히나 이제 올 시즌에 이 미러키의 기세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다저스는 이제 작년 또 월드 시리즈 우승팀이기도 하고 정말 이 내셔널리그 이제 최강 팀들 간의 대결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현재 1차전, 2차전 모두 다저스가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경기에서는 이 블레이크 스넬 선수가 8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치면서 다저스가 2대1로 1차전을 먼저 잡았고요. 네. 오늘 또 이 야마모토 요시노부 이 일본인 투수가 완투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요. 9이닝 동안 3피안타 3진 7개 잡아내면서 1실점으로 막아내면서 다저스가 5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사실 오늘 또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정규 시즌 17승을 거뒀던 페랄타 선수가 마운드에 맞아요. 올랐단 말이에요. 페랄타가 올라왔다는 거는 어제 졌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잡고 가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이제 좀 보관이 있었을 텐데 네. 다저스가 오늘 뭐 2회부터 해서 이제 적절한 그런 어떤 순간순간마다 이 중심 타선들이 또 역할을 해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다가 이제 야마모토 선수가 뭐 이제 일단 불펜진이 이제 운영이 되지 않았을 만큼 그러니까 완벽한 말이에요. 그런 네. 투구 내용을 이제 펼쳐지면서 일단 다저스가 현재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메이저리그는 가을 야구가 우리랑 조금은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양대 리그 별로 각각 와일드카드 결정전, 디비전 시리즈, 챔피언십 시리즈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우승한 각 리그의 우승팀이 바로 월드 시리즈를 치르게 되는 거고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3전 2선승제, 디비전 시리즈는 5전 3선승제가 되고요. 챔피언십 시리즈, 월드 시리즈는 각각 7전 4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내셔널리그에서는 다저스가 두 번만 더 이기면 월드 시리즈 가는 건데 아메리칸 리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메리칸 리그도 좀 비슷한 양상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애틀 메리너스가 1차전과 2차전을 모두 잡았습니다. 1차전에서는 시애틀이 3대1로 그리고 2차전에서는 타선이 폭발하면서 네. 10대3으로 토론토에 대승을 거뒀는데요. 사실 또 시애틀이 보면 이제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월드 시리즈에 한 번도 못 나간 유일한 팀입니다. 맞습니다. 우승은커녕 네. 월드 시리즈에 가본 적도 없네. 챔피언십 시리즈를 우승 못한 유일한 팀인 거죠. 네, 그랬는데 지금 시애틀이 지금 이거에 좀 거의 가까이 온 네. 그러니까요. 좀 그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 현재 어떤 흐름으로 본다면은 시애틀이 꽤 이 월드 시리즈 우승도 뭔가 좀 넘볼 만한 좀 그렇죠. 초타 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전력의 어떤 이 상성이
상황이 지금 잘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이 시애틀의 또 우승 도전 여부 상당히 또 많은 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을 야구가 한창인 요즘 농구에 이어서 배구도 새 시즌에 돌입합니다. 2025-2026 시즌 V리그 개막 소식은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배구 V리그 2025-2026 시즌이 이번 주말 개막을 합니다. 네, 18일에 막을 올리고 여자부 같은 경우는 신국생명대 정광장의 대결로 이제 경기가 펼쳐지고 남자부는 조금 늦게 열립니다. 한국전력 대 삼성화재전으로 대장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정됐던 챔피언 매치업인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대결이 국제배구연맹 규정 탓에 내년 3월로 미뤄지면서 개막전이 바뀌는 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자부 개막전 흥국생명대 정관장의 대결, 지난해 이제 결승전에서 만나서 두 팀의 그랬죠. 대결인데 이날 큰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죠. 네, 김연경 선수가 이날 정식 은퇴식을 치르고 여기에다가 영구 결번식까지 맞습니다. 함께 치릅니다. 이제 김연경 선수 2005년에 이제 출범한 V리그에서 정말 최고 스타, 슈퍼스타라는 그런 수식어가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이제 선수로 정말 맹활약을 해왔죠. 등번호 10번이 이번에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남녀부 통틀어서 역대 지금 OK저축은행의 이제 시몬, 또 IBK 기업은행의 김산희 전 코치, 또 도로공사의 이효익 코치, 또 현대캐피탈의 문성민 코치에 이어서 5번째로 영구 결번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네. 자, 여자부 V리그 같은 경우에는 김연경 선수가 빠진 공백을 흥국생명은 어떻게 메우느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전체 리그가 어떻게 메우느냐. 슈퍼스타가 빠졌는데 네. 그게 바로 이번 시즌이 가진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연경 선수의 티켓 파워 무시 못하거든요. 네. 더군다나 한 가지 또 걱정이 있다면 최근에 있었던 이 컵 대회를 앞두고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국제 대회 성적이 좋지 않다는 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배구 팬들에게는 걱정 요소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김희진 선수의 이적이라든가 또 이제 FA 최대화였던 이다현 선수도 흥국생명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유니폼을 바꿔 입은 선수들이 활약을 하는 부분이 배구 팬들을 좀 설레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절대 강자가 없는 시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흥국생명과 또 작년 챔피언 결정전에서 끝까지 정말 명승부를 펼쳤던 정관장, 또 맞아요. 정규리그 2위를 차지했던 현대건설, 공교롭게 이 상위권에 올랐던 세 개 팀들이 모두 지금 전력 누수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선에 섭니다. 그렇죠. 네, 그런 반면에 IBK 기업은행과 도로공사가 현재 좀 더 이제 성적이 이제 올라서 우승 맞습니다. 후보로까지 현재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표팀 주축 공격수인 육서영 선수에다가 또 외국인 선수인 덴착, 또 이제 아시아 쿼터 알리사 킨켈라까지 이제 전열을 정비를 하면서 네. 굉장히 좀 공수가 어느 정도 좀 밸런스를 갖춘 그런 팀으로 이번에 좀 많이 좀 전력이 강화가 됐고요. 도로공사 역시 이제 검증된 외국인 거포인 모마 선수, 네. 또 아시아 쿼터인 타나차 숙소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또 전력을 재편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토종 아웃사이드 히터인 강소희로 이어지는 이 삼각편대가 또 이제 V리그 여자부 전체 구단 중에서 가장 이제 강한 전력으로 그렇죠.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섣부릅니다만 두 분께서는 어떤 팀이 아마 이번 시즌 여자부에서 가장 강할까 네. 예측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도로공사가 이 정도의 이 모마 선수 그리고 강소희 선수가 가진 공격력의 힘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수비적인 측면만 잘 보완한다면 이번 시즌 8안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도로공사.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좀 비슷한 예측이긴 합니다만 아까 네네. 도로공사는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갈 것 같고 네. 마지막에 우승하는 팀은 저는 IBK 기업은행을 좀 조심스럽게 네.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 전력이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다가 육서영 선수, 여기에다가 현금 트레이드로 또 이 정상급 리베로인 임명옥 선수까지 맞아요. 또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전반적인 전력이 꽤 이제 밀도 있게 잘 네. 갖춰졌기 때문에 IBK 기업은행이 좀 정상에 이번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팀이 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흥국생명과 정관장, 현대건설이 또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작년에 1, 2, 3위였는데 네. 이번 시즌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남자분은 어떤가요? 남자분은 이 디펜딩 챔피언 현대캐피탈의 전력이 비교적 건재합니다. 레오, 허수봉, 쌍포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그렇죠. 한 가지 이슈라면 덩신펑의 이탈이 있긴 합니다. 이 자리는 이제 바야르 사이안 선수로 아시아 쿼터를 채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 출신의 명장인 헤난 조토 감독을 영입을 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정지석 선수가 좀 부상을 털어내고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다면은 아마도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되지 않을까. 당장 이번 컵 대회에서도 증명을 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KB손해보험, OK저축은행 정도가 3위 자리를 다툴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OK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안산에서 부산시로 연고를 이전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다가 또 이 봄배구의 어떤 뭐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신영철 감독이 또 지휘봉을 잡았고요. 여기에다가 현대캐피탈에서 전광인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이번에 좀 많은 또 이런 변화가 이제 있었던 만큼 OK저축은행이 저는 조금 이 상위권 구도에 있어서 뭔가 이제 다크호스 역할, 뭔가 판을 흔들 팀이 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남자부 미디어데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우승팀을 꼽기도 했는데 뭐 그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오늘 일단 남자부 미디어데이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모두의 공공의적으로 현대캐피탈이 꼽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재밌었던 게 각 팀별로 이제 감독들이 누가 제일 꼰대냐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됐었는데 서로 자기들이 더 선수들이랑 소통 잘한다 이러면서 본인은 꼰대가 아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역설하는 부분도 좀 유머 포인트였던 것 같고 역시나 현대캐피탈이 이제 견제 1순위로 그리고 이제 우승 후보 1순위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우승을 하면은 뭐 어떤 뭐 공약을 그렇죠. 뭐 이렇게 건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신영철 이 OK저축은행 감독이 아무래도 이제 연고지를 옮기다 보니까 또 부산 팬들을 위해서 만약 우승하게 되면 어떤 공약을 걸 거냐라고 하니까 광안리 해수욕장에 입수하는 세리머니를 하겠다. 역시 입수죠. 네. 그래서 우승 시점 추울 텐데요. 그래서 속옷을 입고서라도 세리머니를 하겠다. 아니 또 당찬 또 그런 공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 또 어떤 관전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역시 새 얼굴들이죠. 남자부 외국인 같은 경우는 베논 아라우소, 디미트로프 이렇게 3명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있고 여자부 같은 경우는 레베카가 4년 만에 돌아왔고 어나이의 제자인 조이 선수에 대한 관심도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유니폼을 바꿔 입은 베테랑들이 과연 친정팀을 얼마나 향해서 이를 갈고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 김희진, 임명옥, 황현주 이름만 들어도 이제 쟁쟁한 국가대표급 선수들 이번에 또 새롭게 팀을 바꾼 선수들이 많고 남자부에서도 OK저축은행으로 전광인 선수가 또 이적을 했고 KB손해보험에서는 또 FA 최대어였던 임성진 선수를 새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 또 활약을 기대할 측면이 많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신인 드래프트가 앞으로 있을 예정인데 그 대학교 1학년인 윤경 선수가 드래프트에 참가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결국에는 참가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이 선수가 21세 이하 대표팀 주포로 활약했던 선수였는데 결국은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는 나오지 않기로 했고요. 이탈리아 몬차에서 뛰었던 아웃사이드 히터인 이우진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최대어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정현호 PD, 매일경제 김재한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